생각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신 또한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혼자 있거나 간에 이 순간 생각은 떠오르는데 생각을 떠오르는 걸 모르고 생각 쪽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아는 자각 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으로 따라가면 12연기가 펼쳐져서 고통에 이르고, 안 쓸게요. 생각으로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한다, 또 갖고 싶다, 버리고 싶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갈등과 고통의 세계가 쭉 펼쳐지고,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자각, 의식이 스스로 깨어있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의식 쪽으로 가게 되면 이 통으로 하나로 분별이 아니라 이 개체를 꿰뚫어서 그 본질을 같이 봐서 본질을 보면 이 세계가 통으로 하나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별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세계를 통찰하는, 통으로 보는, 한 판으로 보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훈련은 좀 필요하죠. 자꾸 여러분이 앉아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나가면 딱 보면 3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통으로 이 전체가, 이 세계가 하나인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본질에 버스 정류장 앞에 풍경이 펼쳐지고, 거기에 버스가 오고, 버스를 타면 또 이 한계 본질이라고 하는 한 판에 그 버스 밖의 풍경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나타났다가 지나가고 해서 또 내릴 때가 되면, 그렇다고 멍 때리면 안 돼. 깨어 있어서 내릴 때가 되면 툭 내리면 또 거리가 이 한계판 위에, 한계판 위에 그 매 순간순간 인연 따라 현상이 펼쳐진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공부가 계속해서 깊어가면 매 순간순간 짬날 때마다 사람하고 만나 대화할 때야 충실하게 대화를 해야 되지만, 그런 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식이 저절로 확장이 되어서 이게 전체가 한 판이다. 한 개의 의식이다. 한 개의 의식 안에 지금 인연 따라 이 순간에는 인사동 선언의 강의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끝나고 나가면 거리가 나타나고, 어디에? 이 한 판에. 그러니까 이 한 판은 시공을 넘어서서,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이 한 판이 있고, 이 한 판에, 다시 말하면 자기 의식 공간에, 이 한 개의 의식 공간에 요거는 변함없이 항상 있고, 보기에 인연 따라 생각하면 생각이 간에 나타나고, 꿈을 꾸면 꿈이 나타나고, 판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그래서 약견, 재상, 만일 이 현상을 볼 때 비상, 상이 아닌 이 바탕, 본질, 이 한판에 의식이 자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 의식은 언제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시공간조차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시작되는 기점이 이 순간에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한판의 자각 속에서 생각을 보느냐,
그래서 속지 않느냐. 생각 따라가면 이 의식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현상계 속으로 들어가서 좋다 나쁘다 하는 이 연쇄작용, 12연기라고 하는 연쇄작용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고통에 이것이 반복이다. 한 생각 따라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기. 그러려면 생각을 봐야 되는 것이 첫 공부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생각을 본다. 그러면 생각 보는 것이 깨어난다. 자꾸 생각을 보면, 생각이 안 속으면 생각을 보는 것이 강화된다. 그게 자기 의식이다. 그것이 처음에는 자성이 되고 이게 법성이 되어가지고 이게 확장이 되어서 온 천지가 이 한판 위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것 속에 이 몸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게임 같아요. 지금 눈앞에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그 게임 속에 자기 캐릭터가 있어. 지금 의식이 바라볼 때는 이 지금 눈앞의 현상이 한 개의 게임 같고 그 게임 속에 이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이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캐릭터가 있으면 가족이라는 캐릭터도 나타나고 뭐 친구 나타나고 또 환경도 나타나고 하는 것 속에 지금 우리가 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 기왕이면 이 게임이 레벨업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전까지는 막 치즈고 뽑고 막 생각 따라서 싸우다가 점점 레벨업을 해나가는 돼지 눈에서 부처 눈으로 레벨업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게임은 게임이다. 게임은 나중에 알고 보면 게임에서 한 판이 시작되고 끝날 거 상관없이 게임 하는 자는 여전히 그대로다. 게임 속의 세계와 게임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현상과 본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게임 하는 자가 되어서 이 게임 속을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완전히 다른 시야가 열린다.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자각몽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깨어서 꿈속에 있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걸 아는 그 깨어남 속에서 지금 꿈을 보는 거는 꿈으로부터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혼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좀 떼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떼어내는 작업은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첫걸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생각의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생각의 저변이나 뒤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에 당신 자신, 그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저변, 뒤 안, 혹은 더 깊은 곳,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차원의 문제라서, 그게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차원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차원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느냐, 요거를 떨어져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를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이 익어지면 그 감각이 생기겠죠. 지금 요 현상계로부터 내가 한 발짝 뒤로 내가 떨어져 있다는 감각이 생겨요. 근데 생기는데 어떨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쭉 빨려 들어가 있어. 요거 이해되나요? 이제 공부 과정에 요 벗어나서 있는 힘이 생길수록 그 감각이 생겨요. 요 현상계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을 때 나올 때의 스위치, 그거를 지금 참선한 사람들은 화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차 하고 한 생각 이 먹고 해도 좋고, 혹은 무 해도 좋고, 그리고 무가 스위치예요. 스위치로서는 이 먹고 습자보다는 무 한 글자가 좀 편해. 그러니까 무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무는 그냥 스위치예요. 탁 빠져나오는 스위치. 그래서 무자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무자의 뜻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무 하는 순간
싹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장치라서 한 글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많이 들어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 현상계로부터 빠져나오는 스위치다. 언제라도 생각을 꺼버리는 스위치. 생각이라고 하는 어둠을 밝히는 조명을 켜는 자각의 힘을 켜는 스위치. 그게 화두다. 요게 지금 화두에 대한 우리가 이해입니다. 다음에 그때 당신을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요거는 톨레의 이야기예요. 톨레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톨레의 실력은 자기가 딱 돌이키면 생각이 힘을 잃고 자리를 피한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러느냐 이거예요. 돌이켜도 여전히 잘 빠져나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자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리만 알면 될까요? 끄떡끄떡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 하는 거 하고 실제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 자꾸 해봐야 되죠. 그러나 고맙게도 인생은 계속 기회를 줘요. 너무나 인생은 친절하게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너 레벨이 이 레벨이야. 그러면 그 다음 레벨 한번 또 맛봐. 그럼 그 순간에 또 빠져들겠죠. 그러다가 아차 하겠죠. 그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 말도 이해되세요? 그리고 인생은 너가 레벨 3이구나. 레벨 4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레벨업 시키는 게 인생이다. 이 말 이해되세요? 예. 다음에 톨레 입장에서는 나를 점령하고 있던 생각은 힘을 잃고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거기에 힘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를 이게 있다고 믿고 상대하면 계속 도깨비가 강해져요. 도깨비를 다루는 방법은 야, 너가 사실이냐? 이거예요. 도깨비한테 너가 사실이냐?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깨비가 도깨비 걔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도깨비가 안 부르잖아요. 나의 환상이잖아요. 그러면 도깨비가 나타날 때는 너가 사실이냐? 하면 그 도깨비가 자기 정치를 좀 들키니까 힘을 잃는다. 그럼 생각은 도깨비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질문이 치명이에요. 급소. 이 분별망상, 번뇌망상의 급소. 너가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만약에 어떤 집요하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너가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면 걔가 급격하게 힘을 잃어요. 생각은 감정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감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이거 제가 누구한테 배웠죠? 여러분, 너가 사실이냐? 이 생각 보고 너가 사실이냐? 이 말을 누가 했죠? 바이런 케이티가 했어. 저는 그분의 위대한 지금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바이런 케이티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인간의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생각한테 너가 사실이냐 하면 그 생각이 힘을 잃는다. 그 생각이라는 도깨비를 우리가 상대하는 법은 너가 사실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 뭐가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만 사실이잖아요. 생각이 사라지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지금 여러분한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수업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그것만 문제예요.
다른 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을만 돌아오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잖아요. 약간 배고픈가 봐. 하나 수업 끝내줬으면 그거 하나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지금 이 순간으로만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에 속아서 지금 이 순간을 떠나서 생각 속에 과거 미래를 헤매고 다닌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훈련은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훈련은 평소에 훈련해두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하는 게 뭘 훈련하냐 결국에는 평소에 훈련하는 것은 부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심이 확립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친절하게도 그런 또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또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럼 레벨 하나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 보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생각은 떠오르는데 생각 속으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깨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각으로 깨어있는가 그 자리에 자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해되세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 명료해지네요. 그 자리에 자각으로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한 생각 따라서 어디론가 끌려가는가. 저승사자가 생각이네. 저승사자가 생각이네. 그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끌려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생각이 안 섞기. 사실에 충실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생에서 계속 이 문제는 온다. 그러면 내가 부동심을 만들어 놓느냐, 평소에 나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의 기본 모드는 진동입니까? 울리는 겁니까? 그거 자기가 설정할 수 있죠? 내 마음의 기본 모드. 기본 모드를 부동심으로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가 평소에 중요하다. 그래서 행불행이 갈라진다. 생각 따라가면 불행이고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깨어있으면 그게 이제 행복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현재에서는 별일 없으니까. 현재에서는 별일 없으니까. 자,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심을 길러주면 제멋대로 날뛰는 생각, 이 말 시감 해요 못해요? 네. 한번 여러분 밤에 자다가 많이 들어보세요. 한 번씩 깨면 생각이 그때는 더 날뛰어요. 불면의 밤 겪어보셨어요? 그때 생각은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런 걸 한판 붙여야 돼요. 그래서 급소는 너가 사실이냐예요. 다음에 자, 우리가 이 순간 깨어있으면 생각이 자리를 비킨다. 생각이 자리를 비킨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그냥 일반인이 생각 끊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이런 일을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한번 딱 돌려버려요. 완전히 그냥 확 돌린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이 뚝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거 아주 지금 톨레가 말 잘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무심의 틈새입니다. 무심의 틈새. 무심의 틈새가 길어지면 부동심이에요. 부동심은 뭘로 만들어지는가? 무심의 틈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무심의 틈새를 자꾸 만들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건드리지 않는
부동심이 됩니다. 그래서 무심의 틈새를 경험한다.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몇 초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대화하다가 대화가 끊어질 때 그때가 무심의 틈새. 무심의 틈새. 근데 몇 초는 넘긴 된다. 일반인들은 그 순간을 못 참고 빨리 뭔가를 이렇게 메꾼다. 음미해보세요.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의가. 이 부동심이 되면 자기 존재와 정말 자연스러운 합의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이거 잊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불편해요. 무심이 불편해요. 자기를 보세요. 가만히,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톡을 많이 보내오세요. 아니, 체험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심심해요? 이러고. 왜 이렇게 심심해요? 아니, 지금 무심 자연과의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일감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사람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심심한 느낌이 든다. 근데 부처님이 심심했겠어요?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의감 속에서 다 있으면 그게 극락정토잖아요. 열반이잖아. 열반.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촛불에 불이 꺼졌다. 욕망에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딱 너무 편안한 상태가 되느냐, 아니면 그 상태가 심심하냐. 그러니까 뭔가가 막 신나게 뭐가 벌어져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내가 얼마나 길들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